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팥죽을 좀 덜어서 왔어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원래는 진로 소주랑 안주랑 이렇게 해서 한 상 거하게 차리고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동짓날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럭키데이 영상에서 제가 올렸던 내용 확인해 보니까 불성치 날이에요. 좀 조용하게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팥죽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1편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먼저 보고 와주시고요. 지금 동지기 전부터 내년 3월 물병자리 명왕성에 이동 직전까지 의식을 하면 좋은 그런 테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실천해 나가신다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일 없이 행복한 미래를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년에 2023년 3월 말에 물병자리로 명왕성에 이동하면 정말 많은 분들 어쩌면 곡소리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날 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이나 기존의 일들을 다 한번 허물고 가기 때문에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서 너무 불안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하게 되실 거예요. 별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건 예측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명왕성이 바람의 시대의 상징적인 별자리 물병자리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해왔던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될지 아니면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날지는 내년에 들어가 봐야 알 것 같긴 해요. 어쨌든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바람의 시대의 예고편 같은 시간이었다면 내년의 3월 기점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 새 시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현재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걸 느끼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요동이 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중심축을 꽉 잡고 가는 방법, 이런 걸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찾아서 영상도 보시고 글도 보시고 멘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팥죽을 먹기도 전에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이타다키마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짠, 팥죽입니다. 오늘도 눈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밑에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 부산 이런 데는 되게 따뜻하잖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도시인데 지금 부산도 혹시 눈이 오고 있나요? 제가 일기예보를 안 봐가지고 여기 위에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추워요. 제가 강아지도 산책도 가끔 하고 있는데 강아지도 막 손 빨면서 핥으면서 추우니까 저희 집 반려견이 해피거든요. 해피, 행복. 우리 해피도 추우니까 막 손 빨고 발 빨고 그러면서 걷고 저도 추워가지고 막 그거 하면 치우잖아요. 치울 때 막 손 얼어가지고 막 장갑도 안 끼고 그냥 나갔더니 아무튼 요새 너무 추워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게 진짜 조심하세요. 맛있어요 진짜. 짠, 애군을 막아주는 동지팥죽. 럭키님들 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간파이. 짠. 큰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걸 의식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인데요. 전편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머스트를 내려놓기입니다.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자라는 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바람의 시대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 그리고 개성, 그리고 자신의 자유 이런 거를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사회에서 이게 정답이라고 하니까 이게 성공이라고 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미 바람의 시대 예고편 지난 2년 동안 이거를 많이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메리제이 채널에서 오랫동안 문워크를 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2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안에 자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채널에 유입되셨거나 아직 찾지 못했다 나의 길을 이런 분들도 앞으로는 주변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정답이야 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막 손글씨로 써서 하는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논리나 이성적인 감각보다는 이제는 감성의 시대, 나의 그 직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행운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오늘 A라는 친구를 만나는 게 맞는데 이미 미리 약속을 해놨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고 같이 있으면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만나는 게 맞는데 오늘 당일이든 아니면 며칠 전이든 왜 이렇게 만나고 싶지가 않을까? 왜 이러지? 이 느낌이 뭘까?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야 해, 만나야 해. 약속을 깨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겠어. 걔가 나를 얼마나 욕하겠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대부분 억지로 꾸역꾸역 약속 장소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땅의 시대 때는 이런 게 아마 그렇게까지 문제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람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느끼는 그 직감들, 느낌들이 대부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나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뉴스나 이야기를 듣게 돼서 자신감이 다운되거나 아니면 그 친구랑 싸우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사건으로는 거기 갔다가 뭐 밥을 잘못 먹어서 뭐 체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사고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거를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컨디션, 여러분들의 직감 거기에 정말 많은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바람의 시대는요, 양극화가 진행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양극화라는 것도 그거예요. 과거 땅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이 바람의 시대의 가치관을 도입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뉘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사람이 되고 싶겠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지금부터는 과거 땅의 시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 우린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거를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느낌과 직감이 이쪽 길입니다 라고 했다면 반드시 그 직감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머스트, 내가 이렇게 해야 해요 라는 걸 내려놓자인데요. 결국에는 나의 직감을 소중히 하면서 살아가자 라는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직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자꾸만 상식에 맞춰서 계산해서 사물을 판단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내 직감이 뭔가 이상한 뭔가를 캐치해도 잘 들여다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럭키님들의 직감은요, 우주의 사인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이 생각나서 연락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소원 성취의 단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키퍼슨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왔는데요. 외부의 상식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때는 뭔가 에너지가 그렇게 높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퓨어하고 순수하고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서는 에너지가 높다. 와, 저 사람한테서는 아우라가 정말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높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명상을 하는 사람?
아니면 수련을 하는 사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면 어느 조직의 리더, 기업가 이런 사람이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물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로 순수하게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갓난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갓난아기들은 졸리면 졸리다, 아프면 아프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눈물 흘리고 저거 주세요 하고 막 따질 때 따지고, 그리고 좋으면 빵긋빵긋 웃고 정말 솔직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정말 스트레이트로 표현하는 힘이 있어요. 갓난아기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한 파워의 에너지가 바로 소원 성취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저걸 원한다, 그리고 저건 내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에너지. 놀이터를 지나갈 때도 이렇게 되게 어린아이들, 서너 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아이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공놀이를 하거나 친구들이랑 막 떠들고 이야기할 때 막 그거 내 거야 줘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되게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고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어른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새부턴가 사회의 눈치를 보고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상식과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원하는 것도 분명하게 모르고, 그리고 또 원하는 걸 안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한테서는 그러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너무 무거워요. 너무 세상을 다 알아. 너무 모든 걸 다 알았어. 그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 잠재의식에 있는 트라우마, 그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해요. 힘들어하고. 근데 아이들한테서는, 아직 상처나 트라우마가 없는 아이들한테서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2-3살에 뭔가 부모와의 그런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한테서는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을 보면 되게 순수한 에너지가 느껴지고 따라갈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따라갈 수는 없죠. 우리는 이제 어른이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되겠지만 주도권만큼은 우리가 꽉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동물들한테서도 그런 걸 느끼지 않나요? 원하는 거는요, 반드시 쟁취할 때까지 포기를 안 하는 그 우리 해피, 그 강아지, 반려견들, 반드시 내가 저걸 먹어야 된다면은 진짜 끝까지 손에 넣을 때까지 포기 안 해요. 그리고 산책 가고 싶으면 산책 가고 싶다고 막 쳐다보고, 졸리면 졸리다고 자고, 건드리면 화내고, 정말 분명해요, 자기 의사 표현이. 정말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게 소원 성취에 방해가 많이 되는구나. 트라우마가 없는 이런 동물이나 트라우마가 없는 갓난아기는 순수한 소원 성취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럭키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앞으로 미래를 나아갈 때 트라우마 같은 부분은 정말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소원 성취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해야 해라는 삶의 방식은 항상 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동물이나 아기는요,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 자체를 몰라요. 아예 인풋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들은 직감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삶에서 좀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상식이지만 어쨌든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행위는 하면 안 돼요. 그쵸?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고 때리고 빼앗고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각자 인생에서는 이게 타인의 외부 목소리에 내가 귀 기울여서 설정한 목표인지 내 마음의 목소리가 원하는 것인지도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힌트는 이 머스트라는 그 부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해야 한다라는 걸 내려놓았을 때 진짜 진정한 목표와 나의 진정한 사명과 나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럭키님들께서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각자의 위치가 다르실 텐데요. 정말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결혼을 해야 하니까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더라도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혼자 늙어가는 게 외로우니까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돼요. 관계를 끝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2023년에 막 격동의 시즌에 이유도 없이 흔들리니까 뭐가 원인이지? 이렇게 모르게 되면 계속 늪으로 빠집니다. 불안의 늪으로요. 연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외로우니까 남들 다 연애하니까 그래서 나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예쁘다고 하니까 남들이 칭찬해 주니까 유행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하지 않았는지, 정말 작은 물건 구입부터 시작해서 나의 인생 목표까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해야 하니까 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는지. 근데 이 부분을 뒤집어 엎어서 잘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조금씩 떠올라요.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직업을 선택했고 상대를 선택했고 옷을 선택했구나. 그러면 남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뭐지? 내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는 어떤 모습이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삶의 방식을 원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네?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했네?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봐 했네? 그럼 내가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지금 2022년 12월 말에 업로드가 되겠지만 아마 2년, 3년 후에 이 영상을 우연히 알고리즘을 통해 보게 되시는 분들 중에 이 말이 맞았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2, 3년 후에 또는 좀 길게 잡으면 5년 뒤에 메리제이 채널에서 말했던 이게 이거였구나. 그때 그 영상을 보고 내가 내면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막 흔들릴 때 나는 자신의 중심축을 잘 잡고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걸어올 수 있었구나. 그거 정말 느끼실 겁니다. 정말 5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이미지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렇게 머스트를 내려놓으면요, 진짜 소원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내가 기존에 적었던 다른 소원문들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형제들은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이걸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뭔가 에너지가 가벼워집니다. 짐이 없어져요. 부담도 없어지고 가벼워져요. 이런 텐션으로 내가 소원을 의도하잖아요. 그럼 정말 단박에 이루어져요. 혹시 럭키님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거 이뤄야 돼. 이거 못 이루면 내 인생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소원은 잘 안 이루어지고, 갑자기 치킨 먹고 싶네. 누가 치킨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가 막 치킨 쿠폰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사들고 오거나 이런 적 혹시 없으시나요? 저 되게 많았어요. 정말 가볍게 의도한 소원들은요, 그냥 이루어지더라고요. 나 저 책 읽고 싶은데 내 돈 주고 사고 싶진 않아 했더니 한 달 뒤에 누가 책을 사들고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저 연예인한테서 사인이랑 포옹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의도한 거. 집착 안 한 거,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이루어져요.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냐면요, 해야 해 이거 집착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에너지가 계속 탁해져요.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낮아지거나 좋은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아요. 소원이랑은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반대 현상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집착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부수적인 소원들 또는 좀 큼직한 소원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요. 네, 일단 이런 집착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머스트의 마인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부터 완전히 내려놓으면 다른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억지로 노력해야 돼,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인드를 완전히 내려놨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 자기계발 영상 막 뜨잖아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하세요 라던가 잠을 자는 시간도 아까워해야 돼요 라던가
뭐 이런 영상 보면은 막 가슴이 막 조여오고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영상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텐션이 다운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시간을 자고 다른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시간만 자고 정말 많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 각자에 맞는 패턴에 맞게 살면 돼요. 성공한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해 억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노력은 필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영상 촬영할 때 이것도 다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이 아예 안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해야 해라는 마음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원하는 소원들,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은 무조건 이루어지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일상을 보내시는 게 2023년에 바로 행운의 행동입니다. 땅의 시대 때는요. 정말 3시간만 자고 이악 물고 노력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에 맞게 걸어 나가시면 돼요. 다른 사람 전혀 상관없어요. 배제하시고 여러분들 인생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의 직감을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제가 좋은 이야기 많이 영상으로 담아 볼게요. 그리고 원서 중에도, 일본 쪽 원서 중에도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요약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외부 목소리가 정답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답이 있다. 여러분들의 내면만을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직감과 감정의 센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먼저 원스텝이 바로 그겁니다. 해야 한다라는 그 집착을 내려놓자입니다. 감사합니다.